요새 30대가 패닉바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 대출 안 나오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되는 곳에 흉가를 하나 샀어요. 배팅 세게 했네. 이제 요즘 말로 거의 딱지 물건이라고. 뚜껑 물건, 딱지 물건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허대왕이라고 하고요. 증권사에서 IB 업무하고 있고 여기 유진 씨랑 같이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이유진이고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최희민이고요. 저는 양말을 받은 도비가 된 지 2주 된 직장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규진이고요. 지금은 엔터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대왕 씨랑 같이 유튜브 삼남이 인조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가라고 했어요. 저는 전세에 살고요. 취업하자마자는 오피스텔 월세 잠깐 살았었고 전세로 또 이사를 했는데 넓은 집으로 뭐 애기도 있으니까 좀 넓은 집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금리가 워낙 싸니까 저 요번에 금리가 2% 초반이거든요. 2.1 몇 프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싼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다 봤을 때 전세 살면서 저는 대체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얻어 나왔는데 요새 워낙 금리가 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시 그 정책자금 또 맞아요. 받았거든요. 저는 1% 후반대 금리로 사니까 많이 이득 본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 안 그래도 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세 대출을 내면서 현금 놔두고 일부러 낸 거야. 요거 갖고 이제 저랑 같이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전세가 뭐 여러모로 좋은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지금 사는 집은 전세인데 계속 월세를 살다가 이럴 바엔 차라리 전세를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 생각 드는 때가 딱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세에서 살고 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월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월세를 사는 친구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내는 것 같아요. 이자 비용이. 나도 그 왜 15년도에 살 때는 아예 다 들어간 월세 아파트를 한번 살았었거든요. 비쌌겠다. 이게 또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뭐 집주인 이따 와서 얘기해요. 이 TV장 450만 원, 붙박이장 780만 원, 저 소파 요게 왔다 2천만 원. 이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흠집냈다가 흠집 냈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막 사진 다 찍어놓고 막 그럴 거면 차라리 빼가지고. 근데 또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게 또 좋은 거라 하고 실제로 좋아 보이니까 이게 또 쓰고 싶은 거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때만 해도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 때니까. 저 월세 9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살았는데 바퀴벌레가 집에 방충망이 어디가 뚫려 있는지 막는다고 다 막았는데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는 딱 보면은 약간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치. 예를 들어 뭐 책상에서 이렇게 뭘 하잖아요. 하다가 뭔가 싸한 그럼 못 움직여. 나를 쳐다보는 느낌. 못 움직여. 딱 지나가지고. 그대로 방문 닫고 나가요. 저는. 저도 제가 제일 좋았던 집 꼽으라고 하면 전망이에요. 제가 살게 된 것도 뭐 전월세 얘기 아니고 저 아주 가까운 분이 아는 형님이 큰 꿈을 꾸려면 큰 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지 걔네들이 뭘 먹는지 봐야 된다. 니가 들어와 살아라. 그래서 가가지고 첫 딱 그 집을 갔어요. 엘리베이터부터 좋아. 나는 그때 문화 충격이었던 게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딱 엘리베이터 열려있길 형 엘리베이터 왜 눌러있어요? 하니까 야 이게 좋은 집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기준이 됐어. 내가 이사 가는 집은 현관문 열리면 엘리베이터 눌러 있어야 되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방이. 야, 일로 와봐. 딱 하니까 버튼을 무슨 뭐 리모컨인가 보죠.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렇게 커튼이 싹 열리는데 쫙 열리는데 한강이 쫙. 그 뭐 영동대교가 이렇게 쫙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복합적으로 집이 좋았던 거가 그 환경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집에 살 때의 나의 어떤 기분,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 내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환경이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 그때 이 친구 그 주변에서 소문이 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얘 로또 맞았다. 뭐 저한테 뭐 로또 맞았다, 사차한다더라, 토토, 어디 토사장, 뭐 이게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어디예요? 청담동에 영동대교 건너자마자 나오는 자이라고. 그래서 진심이 너무 단전에서 나왔죠 지금.
사실 근데 요새는 집을 살려면은 영끌을 하려고 해도 너무 제약이 있고 가격 자체도 비싸고 하니까. 청약 같은 거 가입했어요? 예, 가입했고 저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결혼하면 그때 집을 사겠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지 생각해서 그냥 돈만 이렇게 계속 모으면서 주식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좋지 않냐는 평이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는 언니께서 되게 현명하신 거죠. 되게 현명하신 게 거의 다 빚으로 해서 10몇 억짜리 집을 사셨어요. 근데 언니가 사시고 한 3달 지났는데 몇 억이 올랐고 그때만 해도 저희는 와 진짜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자만 월 몇백씩 내야 되니까 진짜 엄청난 결단이다 했는데 그게 작년 일인데 올해는 더 올라서 아, 오늘 더 올랐지. 이제는 뭐 넘사벽이죠. 그래가지고 어나더 레벨이죠. 진짜 현명했다.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요새 청약은 사실 신청을 해도 점수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뭐지 당첨 점수가 예를 들면 60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뭐 기껏해야 뭐 2, 30점 A 있으면 30점 나오지. 나중에는 한 저 1년, 2년 열심히 해봤는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고 이 뭐 재테크 이른바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엄청 깊이 판 스타일인데 청약은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0대가 살 수 있다? 그걸로 청약이 될 수 있다? 이건 완전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로또 같아요. 뭐 진짜. 한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 대출이 조금 이제 풀려 있었고 뭐 근데 이제는 완전 불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저는 작년부터 조금 체크를 했거든요. 이게 또 문제예요. 30대가 되면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이 저 멀리 도망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요. 특히 요 최근 2년 동안 엄청 완전히 벌어지면서 이제 여기서는 거의 막 포기하는 집들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새 30대가 패닉 바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아, 지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진짜 조정받으면은 그 내가 뭐 예를 들어 빚을 냈던 거 그냥 다 완전 빚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그리고 요새는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 대출 안 나오는 거. 저는 작년에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일을 시작하자마자 부동산을 하나 그래도 작은 거라도 살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영혼 끌어가지고 좀 작은 이제 살까 했는데 이제 친구가 재건축 재개발 되는 곳에 흉가를 하나 샀어요. 흉가를 배팅 세게 했네. 이제 요즘 말로 거의 딱지 물건이라고. 뚜껑 물건, 딱지 물건인데.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되겠지 생각해서 일단 샀는데 저도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살까 했는데 또 이게 재건축 재개발 되려면 동의도 막 75% 받아야 되고 막 약간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샀는데 지금 1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샀어야 했는데 그거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부동산, 서울 부동산, 제가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건데 원래 시장이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고 예측이 있고 뭐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현재까지의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은 시장이 서울 부동산은 안 떨어뜨린다고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지금은 오른다고 이미 시장에서 결론을 낸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못 사고 있다. 그거는 오케이. 그건 이제 이유가 되지.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고 있다는 건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풋옵션이라고 하죠. 가격이 떨어질 거에 배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 건 나는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자기 기준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살 건데 뭐가 부족해서 뭐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오케이지만 나는 지금 그냥 비싸니까 뭐 안 사. 이거는 완전히 좀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다인 거죠. 특히 저희 나이 때 정도 되면 진짜 관심은 가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든 안 사든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샀다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 샀다가 돼야지. 그냥 뭐 뉴스에서 뭐 서울 집값이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을 넘어서니까 나는 뭐 그래서 요새는 특히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30대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식에 넣은 상태인데 이제 제 친구가 자기 주변은 결혼 예정이 5년 내에 아직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달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변수라는 게 사실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는 변수를 줄여 나가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언뜻 생각했을 때 딱히 안 떠올라요. 변수가. 만약 떨어진다면 부동산 전체가 떨어지는 거지 내 집만 떨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일단 실물이 있으니까. 근데 주식은 뭐 그냥 이유 갖다 대면 다 변수지. 야, 이번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헛소리 썼다더라.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그 주식이 움직여요. 뭐 별의 별. 그리고 시장이 빠졌다더라. 뭐 글로벌이 빠졌다더라. 그리고 또 어쨌든 사람은 심리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 넣으면 1% 흔들리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에요. 당일날 200만 원이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사실 1%밖에 안 되는 건데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려요. 근데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제가 잘못 물려서 한가 한번 때려 맞았다. 30% 마이너스 찍히면 2억 기준으로 6천만 원 날아간 건데 이거 내가 매도 안 누르고 참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참아낼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는 이거를 몰빵을 쳐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100% 확신까지는 아니고 사실 내가 한 80% 정도 확신만 가져도 많이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눠 넣으면 어쨌든 80% 확률로 괜찮게 되면 어쨌든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처음 시작을 너무 잘 들어가서 벌었던 것이었구나를 요새 느끼고 있어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시장이 잘한 건데 네,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 잘하는 주식을 걸로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랬다가 요새는 그래서 시장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못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가라는 개념이 꿈꿔왔던 어떤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을 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억대가 너무 가니까 저는 차라리 그거 말고 더 다른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인생을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맞아요. 그래도 저는 집 하나는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주거가 어쨌든 확립은 좀 돼 있어야 뭔가 좀 안정감이 좀 생기지 않나? 사업하다가 사업 말아먹든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든 또 집은 있으니까 어디 내 한 몸 누일 곳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은 어쨌든 간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는 본가 뭔가 인천 어디에? 송도예요? 애송도에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옛날에 뭐야 그 삼동이네 아빠들 사는 그 집보단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보다 더 좋아요? 저 그 집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전체가 파노라마 뷰라고 하죠. 전체가 다 이렇게 저희 집도 이게 다 창이에요. 통창이라서 이렇게 구름 아래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현 가능하게 일부러 딱 잡아놨네. 알겠어.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 편집이 안 되고 유튜브에 나갔다. 그럼 엄마 아빠가 보고 우리 딸이 이 정도로 우리 집을 생각한다고? 그럼 이제 집값이 향후에 올라갈 거 생각하면 증여를 미리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상속 증여에 대한 굉장히 똑똑하지. 역시 괜히 변호사가 아시네. 괜히 서울대 변호사가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다 느껴지더라고.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는 텐트가 제일 좋아요. 테라스, 베란다 이쪽에 텐트를 하나 쳐주셨는데 괜히 거기 들어가서 자면 야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유진 씨는 목표가 진짜 확고하네. 물건이 아니야. 무조건 그 집 자체인 거야. 그 집 자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저 요번에 제 방 드디어 다시 생겼거든요. 다시 이제 뺏어왔어요. 아기한테서. 플스를 제가 최근 2년, 3년 전혀 못했는데 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플스 이제 다시 설치했고 뭐 가끔 게임하거나 이 정도긴 한데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생긴 것만으로 너무 이제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아니 남자들이 막 그 어디 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좀 힐링도 하고 좀 마음도 편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 나는 우리 와이프는 내 방 아예 들어오질 않아. 그래? 존중해 준다고. 오빠 여기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안 들어가겠다. 뭘 하길래 평소에 모르겠어. 또 저는 제 방 안방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면서 약간 인생 청소하는 느낌으로 진짜 정리를 다 했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딱 남아있는 것만 쓰는 것만 딱 해놨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이거를 쓴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보고 1년 정도를 내가 안 입었다. 근데 굳이 좀 아까워서 안 버릴 거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버렸어요. 집아. 집아. 내가 한남동 들어가기 전까지 좀 오래 살고 싶다. 집값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집아, 요즘에 때 빼고 광내느라 고생이 많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고마워. 우리 만난 지 지금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서먹해서 니한테 영상 편지 쓰라니까 좀 그런데 이번에 니 만나느라 진짜 무리 많이 했다. 그거를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고마워. 집아
무생물한테 말 걸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주 못 봐서 미안하고 그래도 전에 있던 집보다는 자주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안녕. 집이란 편안함이다. 집이란 휴식처이다. 이 생의 집이란 뭔지 모르겠다. 나에게 집이란 본진이다. 네, 오늘 이생저생 모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